네, 피의자 최모 씨 공원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었는데요. 피의자 최모 씨 염치 없는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쾌유 되겠습니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쾌유 되겠습니다. 네, 빠른 쾌유를 빌겠다는 저 말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대나 신림동 산책로에서 일어난 사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승전 박사님, 네.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족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까 앵커가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서 앞 시작할 때 말한 바와 같이 학교에 교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방학이라서 안 가도 되는데 책임을 맡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려고 평소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던 그 길로 지금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지금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교직원 연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유명을 달리하게 된 이 사건, 국가가 반드시 이런 사건을 막아야 하고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에게 부모님 이제 어머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서 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서울에 10년 동안 살면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열심히 사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였던 피해자가 출근길에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승 박사님, 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왜 제가 구체적으로 강조를 했는가 하면 출근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게 휴일이었기 때문에 방학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부분, 방학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학교의 교직원 연수를 위해서 갔다면 학교 일로 출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근하는 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 공상이고 퇴근하는 길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정말 그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 선생님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열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또 신림동 또 추가 사건의 경우에 묻지마 범죄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다. 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목적이 뚜렷하면 그것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하던데 지금 맞습니까? 범죄는 사실상 묻지마 범죄가 아니죠. 분명히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바로는 나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라고 하니까 목적 있는 범죄, 원인이 밝혀진 범죄가 되겠죠. 피의자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했지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간살인죄에 있어서 그 범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폭행이 기수냐 미수냐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사망했느냐 사망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수와 미수를 결정합니다. 피의자분 정말 반드시는 쾌유하기를 바랬는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없이 강간살인 기소가 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금속 재질의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주장했는 죽이지 않겠다는 말은 정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니까 이게 어쨌든 성폭행 상해죄에서 성폭행 살인죄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최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거나 살인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 사형죄가 제도적으로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이제 사실 헌재나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사형죄를 도입하는 것이 이게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형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범행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지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뭐 존치론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사형에 대한 선고 자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고된 사형을 실질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사형에 대한 합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동훈 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가석방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사형에 대한 그 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법무부에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공무상 이제 재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가해자가 살인자 가해자가 어떤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 공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조희연 교육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계 당국에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관계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